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지난주 작은 영화관에서는 4대강 사업 추적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책 사업의 민낯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국책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 국가폭력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작은 영화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 독립군이시죠. 기자 출신의 김병기 감독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떠오르는 신인 다큐멘터리 감독 문창현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호빈 감독님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께서 만든 영화 사실 같이 4대강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있다고,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죠. 사실 김 감독님께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감독님의 영화는 좀 무겁고 공부하는 느낌으로 봤다면 문 감독님 영화는 진짜 좀 드라마틱한 영화 보는 느낌으로 봤거든요. 가끔 웃기도 하고. 네. 그 배우 유승호 씨 나오는 집으로 있잖아요. 할머니랑 네. 같이 나오는. 그 그런 영화 느낌으로 아시는군요. 좀 봤었어요. 아,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어떤 사회 문제에 접근할 때 이 오늘 할 기프실이라는 영화도 단순히 휴먼 다큐는 아니잖아요. 어떤 이슈나 사회 문제를 이제 건드리는 영화인데 접근할 때 되게 정통파의 방식, 삽질은 정통파의 방식이라면 네. 기프실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힙스터의 방식? 정통파와 힙스터파. 예, 요새 스타일. 아. 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떤 사회 문제에 정말 돌직구를 던지시잖아요. 이게 네, 네, 문제고 네.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탁탁탁 격파를 해가면서 이제 찾아가는데 요즘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죠. 이 영화는 뭐랄까? 우리 할머니네 동네? 하면서 그냥 슥슥슥 들어가서 뭐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근데 그게 단순히 휴먼 다큐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회 문제를 품고 있는 요게 이런 되게 힙한 방식의 영화입니다. 저희 이제 삽질이 이제 직선이라면 네. 네. 곡선이죠. 사실은. 곡선의 영화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정통파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방식,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통 다큐멘터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문 감독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통파인 것 같으세요? 힙스터파인 것 같으세요? 그쪽이 정통이라니까요. 정통과 힙함이 같이 있는 걸로. 그렇죠. 네. 공존하는 거긴 네. 하죠,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 그냥 그 보편적인 인식에서 더 익숙하다. 그 감독님의 방식이 더 익숙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기프실이라는 게 마을의 이름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기프실이란 말 자주 들으셨던 곳인가요? 네. 일단 제 기프실은 저희 할머니 집이 있었던 곳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기프실을 많이 들었었고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제목으로 이렇게 선택하기까지는 또 기프실에 얽힌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의미 있는 어떤 이름이어서 제목을 정하긴 했습니다. 마을 이름. 지명인지 몰랐죠?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쁘잖아요, 되게 그렇죠, 기프실. 이름이. 그- 꼭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어떤 마을 이름 같기도 하고요. 아, 네네. 네, 이게 영주에 있는 마을인 거죠. 네. 영주 시내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는 마을인데 그 굉장히 꼴짝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골짜기의 어떤 그 이름을 따서 깊은 이제 골짜기, 깊은 실, 깊은 마을 뭐 이런 이제 뜻에서 깊은 실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사투리, 경북 사투리 깊은 실 하다가 기프실 이렇게 마을 이름이 된 거죠.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깊은, 네. 예쁜 아주 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창현 감독이 담아낸 이 마을 또 수몰하는 과정 한번 저희가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09년 4대강 국책 사업으로 시작된 영주댐 건설. 아름다운 내성천이 흐르는 기프실 마을의 마지막을 담기 위해 감독은 영주로 향했다.
경북 영주시 문수면 만방 121번지. 여기 우리 집 문수면이고, 요거 자는 평금면이고, 요 자는 이산면이고, 요 상계 면적이. 이게 이제 도로 생겨가지고 이게 댐 주변 도로. 아, 댐 주변 도로. 아, 지금 집 뒤로 생기고 있는 거네. 감독이 영주에 도착한 2012년 그곳에선 이미 영주댐 공사 진행이 한창이었다.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기프실. 요번에 그 8월 달에도 저길 갔었거든요. 저런 데였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잡초밭, 우거지고 도로가 중간에 끊기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거기에 잡초가 다니는 거죠. 사람이 없는 이제 그 마을이 돼버린 거죠. 알아야 되죠. 내성천 일 알아야 되죠. 여전히 요런 자연이 게 살아 숨쉬는 내성천이죠. 주민들의 요런 눈을 모래 곧 흙으로 덮여질 이곳. 하지만 모래 기프실 강? 마을은 여전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저 내성천이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아, 안 가본 사람들 아마 모를 텐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시가 줄줄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요? 시 구절이 나오는. 아, 네. 슬개천이 흐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내성천 같은 왜냐면 경우는 그 지구별의 유일한 하나뿐인 모래강이라는 이런 그 별명도 있습니다. 사실 내성천은 저 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늘 뛰어놀던 곳이 내성천이었다라는 이름을. 네. 그냥 네. 놀았구나 어렸을 때. 그래서 너무 그렇죠. 충격이었어요. 정말. 네. 너무 슬퍼요. 그거 생각하면 이제 그러네요. 못 이제 못 논다고 가니까. 생각하면. 네. 재미로 하는 거는 뭐 노이 심심하고 이게 이제 곡식 씨를 이어가지고 나는 거 보고 크는 거 보고 재미로 해. 이게 뭐 일이 거북도 안 한 그런 생각으로 안 하고 노이 심심하니까 이래 숨겨가지고 열매 떨어가지고 아들 기름 짜가지고 깊이 해가지고 주고 나도 먹고 이제 그 재미로 사자. 그 재미로 하잖아. 몇 남지 않은 마을 주민들과의 식사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일상 중이다. 그렇게 국가 사업은 일한 자연뿐만이 아닌 마을 사람들과의 추억과 또 그들의 미래까지 함께 수몰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우리의 희망이요, 꿈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입니다. 우리 학교가 수몰이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지가 기프실 마을에 이제 이야기해 주신 마을 이름 이야기해 주신. 여러분들은 고향에 오면은 군사부 일체라고 학교 마당은 우리가 놀던 그 지역을 잊어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근 80년이라는 마을의 세월을 역사가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살 때까지는 변면에 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학교가 물에 잠긴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물이 잠길까? 아이들이 저런 말이 가슴 아픈 것 같아.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할 고향의 대가. 그곳은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곳일까? 물이 흐르면 물도 반짝거려. 우리 나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여기 애들 방학 때 데리고 텐트 쳐놓고 이렇게 놀았어요. 놀고 뭐 바깥에서도 이렇게 자리 깔아놓고 그냥 잠자고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막 빨래를 빨면은 너무 깨끗해 뽀한 게. 삶의 터전이었을 텐데 그게 한순간에 수몰됐다니까 상수가 없으니까 되게 마음이 먹먹했을 것 같네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저 장면 찍을 때 진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진짜 물하고 모래가 너무 아까운 곳이. 누군가에겐 추억의 소멸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기회의 땅이 되는 이곳.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 2천을 나를 남겨주고 갔거든. 빚을. 그 보상 타가지고 아들 집이라도 내가 항상 저기 뭐 친구들한테 모이면 놀러 가면 뭐 나는 뭐 아들 집 샀는데 돈 뭐 1,000만 원 보태줘.
나는 쌀한가마에 더 힘이 안 되는데 참 너무 세상에 공평 안 하다 싶더라고. 근데 안 된다고 이렇게 좋대. 그 집이라도 한가 사줄 힘이 되는구나 싶어. 이 부분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보상금을 받았기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진짜 행복한 건 아니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여러분 같이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오직 돈으로만 이 땅을 보는 이들까지 한 마을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힌다. 되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 그때 억지로 해가 지금 뭐 안 된다고 하다가 이명박 저희 이제 큰아버지 아 그래? 저는 남성분들 찍을 때랑 할머니 찍을 때랑 카메라 느낌이 완전 틀려요. 국가의 일방적인 사업에 피해를 입은 건 죄 없는 자연과 주민들. 약간 거리가 느껴져요. 남성분들 찍을 때는. 이 동네는 10년밖에 안 살았어. 저놈의 역전에. 그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으시고 할머니들은 그 동네에서 또 쫓겨는 할머니가 거 쭈그려 앉으면 같이 쭈그려 앉고. 막 자갈이 튀고 막 발파를 하있겠네. 막 독이 튀가지고 사람 지붕에 막 독이 떨어지고 사람 근데 저렇게 이제 보상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 도저히 안 되지 않나요? 네, 안 되죠. 보상금 집값 받고. 그러니까 이놈이 또 집 사가지고 넘어가지고 와서는 10년 살았어. 그 이거 10년 사고 나니 또 가라 그때. 또 쫓겨가야 돼. 내 집, 내 터전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주민들. 그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사가 또 쫓겨가야 된다고. 뭐가? 이제 이사 가는데. 아이 묻지도 마라. 그것보다. 옷에 잠이 안 온다 야야. 처음으로 저한테 화내셨어요. 이사 가는 게 뭔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사한 날인데 그 신경을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는 좀 2시 되니까 자기 자신이 약간 냉혈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두드려 맞을 뻔하고. 남 저기 집 지어 가지고 가는데 임대로 가는 게 뭐 뭔가 좋아 가지고 가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한 마을의 기록을 담은 문창현 감독의 영화 기프실. 아, 저 이 장면 좋던데 진짜. 이 영화가 문 감독님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이 영화로 영화제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서 보시는 건 또 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떤 감정일지 몰랐는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때 어떤 감정으로 제가 촬영을 했었는지 그런 게 막 떠오르네요, 진짜. 예. 혹시 할머님들도 영화 보셨나요? 네, 영화를 처음 완성하고 첫 이제 시사회를 마을 분들이랑 같이 했었고 마을 회관에서 작게 스크린 치고 할머니들이랑. 아, 첫 상영. 네, 첫 상영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이제 감격스러웠죠. 어떤 말보다 고생했다 한마디를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보고 같이 느껴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노미 할머니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오니까 김노미 할머니. 예. 네. 근데 다른 할머니들은 이제 다른 마을에 계시다가 이주를 해온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김노미만 나오노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제 자기도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제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 아, 저는 다큐 이제 저도 찍을 때 보면 이제 어르신들 어머니들 이제 찍으면 제일 많은 반응은 그거였어. 내 머리 왜 저렇게 나왔냐 막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왜 저렇게 찍었냐고 막 화내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김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마을도 자주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렇게 마을이 있었는지는 몰랐죠, 사실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가보면은 도로가 끊기고 뭐 이 교각만 있는 다리들이 있고 잡초가 다 우거져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사실상 삶의 터전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영주댐으로 막히게 되면은 이제 완전 다 수몰되고 뭐 재작년까지 이제 그 담수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 거기
사람들이 아까 뭐 나물 캐고 이랬던 공간인데 거기가 완전히 다 녹조로 그냥. 예? 카페처럼 녹조 카페처럼 다 깔려 있는. 대체 그 국가기관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네. 예, 대대로 뭐 그런 마음이 이제 사실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조금 더 감성적으로 느껴졌던 게 이 기프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단 저는 좀 동화처럼 느껴졌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스머프가 사는 어떤 기프실이란 마을이 동화 속 마을. 네, 같은.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더니 더 좀 감성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 되게 평화롭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풀 뽑았다, 뭐 한다, 네, 뭐 말도 먹을래? 그냥 재밌게 먹고. 하시고 손녀딸처럼 뭐랄까? 아직도 대화도 네. 잘하고. 네. 처음에 할머님들께 다가가는 게 어렵진 않았었나요? 저는 이제 누구 집 손녀라고 예,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저 누구 집 뭐 손녀인데 이렇게 네. 하면 아이고 네가 그 할배 손녀가 하면서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이랑 이게 좀 되게 친해졌던 네. 두 분 삽질해서 엄청 막 박대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근데 여기서 누구 손녀 오케이 들어와 막 이렇게 맞아. 밥도 먹고 가라. 네, 맞아요. 저희는 뭐 그냥 문을 팡 닫고 꺼져, 꺼져. 도망가고 뭐 욕하고 뭐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글쎄. 네? 아 교수님. 근데 부모님의 고향인 마을을 드나들 때와 또 이 카메라를 들고 드나들 때 좀 마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고향 할머니 집을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네. 할머니 만난다. 오늘 맛있는 거 먹는다. 물가에서 놀 수 있다. 네네. 네, 그런 이제 그냥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설렘 가득했던 그런 마음들이 컸었는데 네. 이제 촬영을 하러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아 오늘은 또 가서 뭐를 찍어야 되지. 왜냐하면 너무 서서히 변화해 가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이제 현실들이 처참하고 이제 산과 강은 다 없어졌고 그 안에 말 못하는 미물들도 언제 어디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계속 인지해야 되고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카메라에 이제 담아야겠다라는 조바심 같은 것도 네. 들고 그런 이제 완전 상반된 마음들로 이제 그 공간을 찾았죠. 근데 영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주제를 딱 눈앞에 던지는 게 아니라 뭐 나무도 찍고 하늘, 뭐 맞습니다. 달도 찍고 뭐 개미도 찍고 그냥 보면 되게 낭만적인 화면들도 많죠. 네. 그렇게 담은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을을 들어갔을 때 어떤 사건도 없었어요. 사라진다라는 그 사실 없어서. 말고는 그쵸. 예. 내일 학교가 무너진다거나 뭐 이런 뭐 면사무소를 부순다거나 네. 뭐 이 집이 부서진다거나 이런 사건들 말고는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할머니들의 일상을 찍는데 할머니들의 일상은 맨날 똑같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밥 대충 먹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들어와가지고 낮잠 좀 주무시다가 또 마무리 일하고 또 그게 맨날 반복되니까 찍을 게 맨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도 다른 찍고 그런 하늘도 이유가 찍고 있었네요. 예, 그 땅 보니까 개미도 귀여우니까 개미도 찍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사라질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예, 그렇게 그냥 예, 담은 것들을 이제 영화를 편집하면서 좀 의미를 이렇게 담았죠. 그게 허투루 들어간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은 허투루 아닌가요? 아 허투루라는 말보다 그냥 좀 약간 사명감과 내가 기록을 안 하면 아무도 이 공간을 찍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무작정 기록만 하자 일단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기록을 시작했었죠. 여기 다큐멘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얼렁뚱땅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아요. 이걸 해야겠다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보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어. 막 하다 보니 막 하나의 지옥까지 찍겠어. 막 그래 오지게 찍겠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뭔가 저 안에서 시작된 어떤 한 가지의 이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할머니 집이 사라진다라는 네. 그런 어떤 상상도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개개인의 어떤 제작자만의 그런 하나의 네. 어떤 이유가 서면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소설 제목 같아요. 뭐 우리 할머니 집이 사라졌어요. 이런 소설이 있을 법 하잖아요. 그게 기프실도 그렇고. 네, 기프실도 네. 그렇고. 소설의 첫 문장으로는 아주.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시고 그런 방식이 그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아 뭐 별 사건은 없군. 그게 다 느껴져요. 뭐 그리고 되게 그 동네의 느린 리듬이 여기 영화에도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개미가 가는구나. 구름이 가는구나. 뭐가 가는구나 하는데 하면서 이제 계속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요새 막 극장에서 막 그런 거로 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심심해 이럴 수 있는데 네. 보다 보면 이제 감독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걸 이렇게 응시하지? 이걸 왜 이렇게 쳐다보지? 아, 이거 없어지는구나. 막 그 생각을 보면서 점점 하게 되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할머님들이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뭐 노미 할머님도 그렇고 되게 여성으로서 힘들었던 삶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노미 할머니랑 어쨌든 친해지려면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됐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이제 역사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이름 지어진 어떤 순간, 네. 그러니까 놈자를 써서 이제 아들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이제 노미라고 이름 지어줬고, 네. 또 뭐 시집 가는 날인데 막 집에 가족들이 막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와요 했는데 야야 니 시집 가는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너무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 시대에 살았던 할머니들의 모든 인생이 거의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이분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네. 제가 직접 또 귀로 들었고 그런 어떤 여성의 삶이 지금 국가 사업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야 되는 어떤 이제 쫓겨나야 되는 이 지금 현실까지 너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의 얘기를 좀 영화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으로서 희생되어 온 그런 삶이 국가한테도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로 좀 여성의 어떤 위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은근히 네. 예, 전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지 대놓고 여성 못하지만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자연스럽게 감독님도 느끼고 보는 사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모든 그 나오는 장면은 다 곡선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구부정한 등이랑 막 새끼라도 뭐 풀을 뭐 캐고 뜯고 막 하고 중장비들이 이제 직선의 중장비들이 이제 남성적인 국가 권력 제도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고 반대로 할머니들 저는 그 대조가 되게 더 약간 이거 여성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할머님들이 작은 삽으로 이렇게 호미 이런 거 많이 호미. 쓰고. 네. 근데 국가에서는 큰 걸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김 감독님도 13년 동안 한 영화에 올인을 하셨고 또 문 감독님도 6년을 하셨어요. 보통 끈기가 아닐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건 진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촬영은 주로 제가 했지만 영화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이제 저희 오지필름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부산 독립영화제라는 곳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소감으로 이 영화는 어쨌든 제 어떤 공보다는 오지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혼자로는 원래 상 받으면 사실 이렇게 혼자는 당연히 진짜. 근데 기사랑 영화랑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기자는 그냥 혼자 가서 취재해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영화는. 저는 그래서 좋더라고요, 영화가. 저는 혼자 하면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게을러지고 그런데 옆에 그래도 누가 있으니까 유쾌하게 하고.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편집 기사님 물어보면서 이렇게 혼자 하면 나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영화 혼자 하면.
개봉 안 하십니까? 기프실은?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봉이라는 방법이 제일 좀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 조금 제일 기회를 계속적인 찾고 방법인데. 있어요. 어쨌든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지 필름이라고 아직은 이제 개봉 예정은 없고. 네. 저는 왜냐면 그 관객분들이 이 두 영화를 한 세트로 보면은 이 4대강의 안과 밖을 입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짝꿍 영화로 보시면 좋겠다. 나는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저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14일 날 개봉입니다. 개봉입니다. 삽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뱀의 머리 같은. 그 기프실 같은 경우는 비둘기의 가슴 같은 따뜻한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되게 감성적이시군요. 흉면 다크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비둘기도 이제 뭐 양날개로 날지 않습니까? 이성적인 삽질과 이 감성적인 뭐 이런 이 기프실이 같이 한번 좀 많은 관객들한테 호응을 얻게 되면은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이 프로그램 시청률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삽질을 그러면 보면서 이제 기프실 어디서 볼 수 그리고 있냐? 기프실은 그 우리 그 경북 우리 지역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사실 요 작은 이제 지역에서만 작게 대구에는 5호 극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 취지에 맞게 작은 영화관들에서 개봉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4대강 문제, 영주댐 문제, 기프실이라는 이 영화가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끝나지 않은 얘기거든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부역자들은 밝혀지지도 않고 있고 제대로 그 죄가. 그래서 뭐 언제 개봉해도 어느 순간에 계속 이런 이슈들은 이야기 되어져야 된다. 맞아요. 뭐 어떤 시기를 놓쳤다고 막 이게 뭐 훅 지나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4대강 삽질은 계속 진행 중일 것이다. 맞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강은 1000년 뒤에는 제 길로 돌아서 간다. 1000년 뒤에는 저절로 뭔 짓을 해도 어쨌든 제 갈 길로 간다. 니네가 원래. 뭐 해봤자 뭐 이거 해봤자 뭐 5년짜리 대통령이 뭐 막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좀 그런 속담인데 기프실과 삽질 같은 이 영화를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신다면은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은 그 1000년이 10년으로 5년으로 좀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그 아름다운 강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삽질을 했을 때 그 속의 주민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기프실을 통해서 보면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프실 보면서 왜 그렇지 하면 삽질을 또 보면 되고. 어떤 분들이 하는 거야 이제 삽질을 보면 이제 쟤네가. 두 작품이 승승장구해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기프실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경북 대구 가까운 지역에 그리고 이게 이제 영주댐 국가 사업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어떤 이 사실만으로만을 좀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값진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울컥하네요. 진짜. 있었다 기프실이라는 데가 있었다 이 문장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저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 그거 뭐 흑퍽 마지막 처음에도 물론 나오지만 마지막에 뭐 되게 튀는 장면이죠. 그 두 장면이 뭐 감독이 되면서 막 어디 가서 막 이제 그거 뭐예요? 여기가 어디지? 한번 해주세요. 모르겠다. 그쵸. 하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겠다. 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딘지 모르겠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도 모를 그 공간인 거죠. 제가 그 공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런 이제 공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1시간 30분 동안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런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사라졌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마을이 되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앞뒤로 이렇게 좀 넣음으로써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공간에 이제 흙을 제가 좀 이렇게 퍼오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예, 담아요. 그런 이제 장면들은 또 이제 저희 어머니와 그 흙으로 같이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 또 저희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행보들을 영화 안에 조금 선언적으로 계속 넣으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다음 네, 작품도 나름대로. 미리부터 기대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뤘던 영화, 또 지난주에 다뤘던 영화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우리 사회의 이면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 또 좋은 작품 계속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작은 영화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